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던진 관세 폭탄으로 우리 정부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 주식시장 같은데 크게 지금 동요하거나 요동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과연 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또 무역이라든지 대미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러 가지 지금 관심이 가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이 한국산 자동차를 비롯해서요 모든 품목에 대해서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미국과 한국 간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지금 이걸 이유로 들었는데 일부 전문가들 또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과연 진짜 이유이냐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트럼프의 돌발적인 관세 폭탄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겉으로는 이제 한국 국회가 합의를 이제 입법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명분을 좀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언이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통보도 없었고요. 또 언제부터 부과할 것이다. 세부 실행 계획도 없었습니다. 단지 SNS 메시지 툭 던졌다라는 점에서 이 트럼프식 압박용 정치 메시지에 가까운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어겼다가 아니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합의된 이제 15% 상하 관세를 지렛대 삼아서 한국 정부와 국회에 입법화를 더 밀어붙이려는 이제 시그널이고요.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1월 대미투자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는 돼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건 한국 국회의 어떤 입법 절차 지연이라는 건데 관세를 이제 언제부터 인상하겠다라는 이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좀 빨리 통과시키라는 압박용일 수 있고 그런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입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러 국가와의 이제 관세 전쟁뿐 아니라 미국인 사망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지금 다시 한번 연방정부의 셧다운까지 지금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효과가 나오는 게 뭐냐? 이제 한국의 이제 이런 투자 압박이 가장 먼저 이제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아마 이제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이제 계산에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뭔가를 던졌다가 거둬들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요. 과연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 25% 폭탄을 현실화할 것이냐 아니면 종종 그래 왔듯이 압박용 말폭탄 정도에서 끝나느냐 좀 이거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 주식시장이 가장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대차, 기아차 3% 넘게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주가가 지금 약보합세, 상승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 트럼프의 스타코 세게 지르고 물러선다라는 겁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25% 관세 바로 시행될 가능성 높지 않다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협상 방식입니다. 말폭탄을 먼저 터뜨리고 상대 반응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건부로 조정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러다 보니 이번도 이제 비슷한 절차를 거쳤다라는 점에서 압박용 신호에 가까운데 다만 완전 협풍이냐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게 네. 지금 미국 내에서 보면 미국 대법원에 이제 상호관세 판결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좀 부정적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또 중간 선거 일정 앞두고 지지율이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대미 투자, 이 투자 입법 지연 여부에 따라서 실제로 실행 카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당장 25%는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이 카드를 쥐고 있다, 킬 스위치를 갖고 있으니까 압박을 하는데 최대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해서 이제 협상 탭을 진전만 좀 보인다면 15% 유지 내지는 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중요해진 듯합니다. 자, 굉장히 아주 면밀하고 그다음에 세심하게 접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 어떤 태도에서 이번 협상에 임해야 될 걸로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사실 방산수주차 캐나다에 급파진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지금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이 사안이 지금 트럼프의 SNS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실무 협상 트랙에서 이거를 끝내야 합니다. 네. 우리 대응 전략은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네. 첫 번째가 입법과 투자가 지연되는 사유와 일정표를 그대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이미 지난해 11월 26일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여야 이제 합의가 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 설명하고 투자 집행 속도와 일정, 타임라인을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확전 차단입니다. 자동차와 의약품을 넘어서 이게 만에 하나 디지털 문제, 또 쿠팡 문제, 환율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의제를 좀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고요. 네. 세 번째,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한국의 입법부를 지목했습니다. 네. 국회 움직임이 관세 폭탄, 킬 스위치를 멈출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이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 전에 한국 국회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그래야만 트럼프가 지금 국내외에서 궁지에 몰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국이 안 된다가 아니라 조건부 단계적으로 이행할 것이다. 어쩌면 이제 트럼프의 성과를 좀 포장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좀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